이야기가 나온 김에 정치권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전에 우리가 방송으로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운영위원장 자리, 국회 운영위원장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대통령 직선제가 만들어진 이래 국회의 운영위원장은 여당의 원내대표 또는 옛날 같으면 원내총무가 맡아왔던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급작스럽게 탄핵이 되면서 지금 이제 그게 안 바뀌고 있는데 국회의장도 2년,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어서 국회 내에서 곳곳에 부딪히는 게요. 국회 운영위원장이 할 일이 사실은 코어 중에 코어예요. 다른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 사안마다 뭐 관련된 부처랑 다루고 그러잖아요. 국회의 모든 일정을 여기서 협의합니다. 근데 여당 대표는 그 중에 한 명일 뿐이고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인 자가 그것도 은모주님께서 앉으셔가지고 불공평하게 지금 처리한다는 거예요. 뭐 네. 국회 방송 같은 데 보면 국회 운영위원회 같은 건 생중계로 해줘요.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자들도 있지 생중계도 되지 하니까 발언권 같은 거를 너무 일방적으로 준다는 거야. 누가 봐도 편파적으로. 그러니까 우원식 대표 입장에서는 열받아서 이제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 여론이 지금 여당 대표가 하는 게 맞다는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 비꼬면은 이제 나는 제대로 된 과정을 뽑힌 사람이다. 내놓을 생각 없다. 자유한국당은 두 가지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MBC하고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 갖고 어느 정도 버텨내는 힘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국회 운영위원장하고요. 국회의장하고 서로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게 있어요. 국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의장 쪽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국회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정우택이 딱 그 길목 지키고 앉아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보통적인 국회의원,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어쨌든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면 여야든 상관없이 어쨌든 합리적으로 입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흐름은 흘러가거든요. 근데 정우택이 이야기가 뭐냐면 누나부대란 말이에요. 충성주도 마셨고 털모주도 마셨던 아이란 말이에요. 털모주가 뭐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단 야당이 위원장을 하더라도 원만하게 기본적인 운영은 된단 말이죠. 그런데 특수한 인간이잖아. 털모주를 마시면 완전 돌아버리거든 사람이. 그래서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합시다. 음모주. 음모주를 마시면 보통 확 가버리거든. 뽕보다 더 강해 그게. 그래서 먹어봤어요? 먹어본 사람 알아. 그러니까 어쨌든 뽕 가는데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법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게 문제인 거라고. 그래서 즉시 저는 이게 탄핵을 할 수가 없어서 걱정인데 이건 당장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굉장히 한국 사회가 입법부가 어렵게 될 거다. 아니 운영위원장한테 지급되어지는 금액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거의 4,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꽤 큰 돈인데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 딱히 할 일이 없는데 특수활동비는 다 받아가고 정작 돈 쓸 데가 많은 여당 원내대표는 쪼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걸 수도 있어. 국회라는 게 여야가 어떤 개념이냐면 아젠다 갖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부의 국회가 견제하거나 때로는 서로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 자리에 여당 원내대표가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 때문이라서 국회 대책비, 뭐 원내대책비라고 불리고 옛날에 홍준표가 왜 부인한테 갖다 줬던 돈이 바로 이 돈이거든요.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될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쑥과 마늘을 먹고 지금 버티고 있다.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지금 원내에 있는 그러니까 전직 의원들은 돈이 나오는 게 10원도 없죠. 일단 후원금도 못 받죠. 근데 국회로 들어가면 국회의원들은 세비라는 걸 받아요. 근데 공식적인 이런 상임위원장들하고 국회 운영위원장도 상임위원장이거든요. 그 상임위원장들한테는 이런 식의 특수활동비가 나오는 거예요. 세비 플러스 지금 말씀드리면 2년이라고 하면은 이게 벌써 12억이면은 이런 돈으로 사실 이게 사람 많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고 정치거든요. 이 비용이 없는 상태로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는 쩔쩔매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이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아무한테도 검증 안 받는 돈. 그러면 정우택이는 이걸 갖고 또 음모주를 마시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니 그리고 저는 더 분개하는 게 뭐냐면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을 감시한대요. 근데 정우택이 같은 놈, 쓰레기 같은 놈들이 청와대를 지금 감시하는데 최전선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큰 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요.
운영위원장이 특수활동비가 4천에서 5천 월 나간다는 게 이게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 국회가 돈을 많이 쓰는구나. 이게 줄 이유가 없는데 월급이 나가는데 이거는 국회의원 운영위원장한테 4에서 5천만 원 준다는 얘기는 이거 지금 굉장히 저 충격적인데요. 그냥 꽁돈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보통 우리가 급여 받는 사람들 노동자들을 보면 이게 중복지급이라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아니, 세비가 아니.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4천원 아니 노동자들도 추가 근무 수당이라든지 무슨 가족 수당이라든지 무슨 수당들을 받잖아요. 직책 수당 이렇게 받으면 그게 월급을 초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월급의 몇 배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지금 운영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전공로에서 전공로에서 월급을 받는데 전공로 부본부장이라는 이유로 또 4에서 5천만 원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월급은 뭐고 이건 뭐죠?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람이 뭐 공자군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떨어지라는 얘기인데 이거 그냥 네 맘대로 쓰세요 하고 주는 이건 돈인데. 좀 문제 제기를 돼야 될 문제다. 정말 심각한데. 이건 이렇게 돈이 팡팡팡 새니까 복지기금이 없어지고 이러는 거야 이게. 12월 28일 날 선출됐어요. 11월 28일? 12월 28일. 지금 정우택이 2016년 12월 27일 날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박근혜는 국회에서 탄핵 의결된 상태였지만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이 된 거죠. 그러면 2017년 12월 28일까지는 정우택이 계속 임기를 갖고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어쩌면 불법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뭐 강제 조항은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관례대로 해왔다고 하는데, 어차피 상반기 국회에서는 국회의장하고 국회 운영위원장하고 서로 간에 손발이 좀 맞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건 정우택은 좀 문제는 문제네요. 양심 없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불법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합법도 아닌 이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이제 이게 국회에서 어떤 것을 그때 당시에 합의를 했냐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상임위원장 정수에 대해서는 이게 여야 구분을 하잖아요. 자리를 그렇죠. 배치를 하는데 2017년 5월까지는 조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여야 구성 그 원내 구성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수를 정하는데 그것을 2017년 5월까지는 조정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장을 그때까지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그 이후에 조정한다는 것은 운영위원장도 그 전까지는 내두는데 그 이후엔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이런 암묵적인 동의잖아요. 그런데 이 정우택이 최근에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프레임 싸움에서 맞대응 같은 건데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5가지 신적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기들이 부끄러운 건 전혀 몰라요. 자기들보다 훨씬 잘하거나 이런 상황을 봐도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안보 적폐, 미친 두 번째 경제 적폐, 쌍놈 새끼. 절석 적폐, 좌파 적폐, 인사 적폐. 나 미치겠다. 아, 좌파 적폐는 인정한다. 아, 이거 좌파 적폐는 인정 안 하는데 좌파까지는 인정해요. 그거까지는 인정이 되겠다. 근데 참 이해가 안 가죠. 역지사지 해야 되나요? 이게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안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 얘네들은 그냥 사드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드 배치를 완료 빨리 안 짓는다.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 이게 안보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그 발언을 한번 볼게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안보 적폐인지를 한번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이 인간이. 사드 배치는 대통령이 지시해도 전혀 진전이 없다. 사드 배치 지연은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문제로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한다. 또 북한의 대화 구걸로 가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178조 원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는데 추산 금액도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대통령이 말만 하면 조단위 예산이다 라면서 재정 파탄이 불가한데 어떻게 충당할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 이게 이제 경제적 패고 네. 첫 번째 게 안보적 적폐였죠. 네. 법인세 인상 초고소득층 증세에 대해서는 세계 추세에 맞지 않는 청개구리 증세라면서 포퓰리즘에 대해 국회에서 분명히 짚어야 한다. 졸속 적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 역시 비전문가들이 모여 논의 중인데 국회가 없어도 좋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 적폐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을 낸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 요청하고 이유정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는데 좌파 적폐가 심각하다. 인사적폐, 좌파적폐가 다 섞여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네. 인사적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국회가 이런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고 법적, 정치적 문제 제기를 해서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당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 아유, 신나하다 진짜. 아니 이건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발언들이에요. 음모질을 마시면 이해가 간다니까. 아, 한 마셔. 신비님은 이해했다는 얘기네. 그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충분하게 역지사지에서 보면 쟤네들은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땅에 친일파 조상을 둬서 그 지역에 터호가 된 다음에 보호를 받고 결국에는 정치인이 돼가지고 적폐 정당, 이게 사실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에요. 그 정당의 원내대표가 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실제로 국민을 위한 용어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냥 음모주라는 게 그냥 우고 넘길 것이 아니라 사실 최근의 트렌드랄까요? 정치 선진화하는 그런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굉장히 투명한 상태로 국민에게 노출이 되고 그분들이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정도의 삶을 영위하는 것,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전과 달라졌다고. 정우택이는 가장 지금 적체되어 있는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유의 인간이 적폐 정당, 없어져야 될 정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하는 말들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이렇게 적폐를 주장했으면 아마 당 해체됐을 겁니다. 네, 통합진보당쯤 민주당 해체시켰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한번 좀 열받아가지고 좀 따져볼게요. 첫 번째 안보적폐에서 대화 구걸로 가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찬성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반기 드는 데 없어요. 예, 유럽연합에서도 대화 찬성한다고 예, 나왔죠. 반기 드는 데 없어요. 그리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말만 하면 조단위 외산이다. 이 4대강하고 그 외국에다가 자원외교항공 새끼는 이 쌍놈의 새끼들은 이건 조단위가 아니라 수십조 단위, 수백조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놈의 새끼는 이거는 욕 좀 그만. 열받아.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 중단은 뭐 국회가 없어도 좋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건 맞아요. 니들은 없어도 돼. 그거는 하나 빠 깨달았네. 그리고 인사적폐, 좌파적폐. 아니 원래 이거 임명권자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헌법에 보장돼 있는 자리를 지가 뭔데 적폐라고 그래요? 지들은 안 했나? 지들은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이 뭔가를 하면 꼭 그거를 좌파로 찍어가지고 코드 인사라고 하고. 개놈의 새끼가 이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대통령이 권한 행사하는 거잖아요. 신비님께 질문이요. 지금 그 혁신적인 인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노사정 위원장이 민주노총 출신 그분이시잖아요. 예, 예. 그런 거라든지 김용수 대법원장이라든지 지금 인사들이 나오고 있는 게 혁신적인 건 맞아. 어지간한 인물로는 막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지금 최후의 카드 같은 것을 가장 먼저 던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셨어, 노사정 위원장 임명은? 전 환영하죠. 민주노총이 노사정 위원장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 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방문하셨죠. 오, 그랬어요. 네, 네,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트너십. 그러면 노사정 위원회에 그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네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대타협과 하나의 이게 협치잖아요. 민주노총이 출신인 분이 위원장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어쨌든 제대로 그 노사정위원회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비정규직들의 노조 조직, 그다음에 정규직들의 노조 조직률을 좀 올려야 된다는 국제사회 압박이 있어요. 예. 이게 경제 세계 8위, 7위, 8위를 좀 오가는 나라가 노조 조직률이 겨우 10% 미만에 돌고 있다는 게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이 노조 아마 조직률을 좀 높이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할 거다. 자, 어쨌든 정우택 참 언젠가는 아마 정우택은 많이 다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다칠 겁니다. 민주당이나 기존의 민주세력에도 그런 분이 일부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세월호 유가족 분이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무릎 꿇고 빌 때 무시하고 가던 김무성. 정말 정우택 같은 자들이 충청도에서 청주에서 뽑아주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할 수 있을까요? 각종 그런 영화들에서 보여주는 그 거만하고 거들먹거리는 정치인 특유의 그런 모습으로 국민 대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적폐라는 걸 저는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새가 날아든다는 오늘부터 유료화를 실시합니다. 청취료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김소영 법원 행정처장 이분을 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명숙 총리에 대한 논박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김수용 법원 행정처장이 화를 버럭 냈어요. 네. 대법원 판결이 터다는 거냐 이런 식의 뉘앙스였다고. 근데 그걸로 모자라가지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가지고요. 단식 투쟁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인천에 있는 오 판사님.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열흘째 단식 중이라는 그 분을 국회에서 말하기를 재조사를 저희한테 요구하며 단식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판사가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한다. 금식 기도 내용에 이 부분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다. 이걸 보면 뭘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냐면 판사들의 생명줄을 법원 행정처가 쥐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승태만큼이나 적폐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적폐죠. 네. 그러니까 더 말하면 지금 법원 행정처가 얼마나 갑질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법원 행정처는 판사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을 보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럼 판사들한테 이렇게 갑질을 한다고 하는 걸 국민한테 대선포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도 김소영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지금. 예, 예. 원래 하던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왜 청와대에 김기춘이 있었고 우병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에 우병우나 김기춘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업무도 본다 그랬어요. 업무 보면서 단식 투쟁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종교적 이유로 금식 기도하고 있다고 말을 해. 열 며칠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이것도 또한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이 사람이 이 사태를 아예 모르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데 대답을 못할 수는 없으니까 꾸며냈거나 아니면 정말 이거 푸른나무님 말대로 정말 거의 우병우나 김기춘과 비슷한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네. 자기의 신복을 안 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법원 행정처장은요 겸직을 하고 있어요. 대법관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대법원 판결을 내린다는 게 이거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믿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땐 이게 좀 화가 오늘 좀 많이 나는데 한명숙 판결과 관련해서 2년 옥살이 하고 만기 출소했죠. 뭐 다른 인사들은 다 만기 출소 안 했습니다. 하물며 SK 회장도 만기 출소는 안 했죠. 그런데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자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무원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법원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고 고마운 사람도 있어요. 억울한 사람 나 억울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비난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이. 대법원의 판결은 신의 판결이야. 이런 얘기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 굉장히 얼마나 김소영 씨가 무식하고 싫라고도 하지 마세요. 무식하고 김소영이가 이 무식하고 정말 이게 적폐인지 이제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근거가 있어요. 억울하다면 뭐냐면 무리하게 기소를 했고 정치적으로 보복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비가 지금 억울하다고 한 게 법원에 하나 있어요. 벌금 30만 원 문 거. 김학의 성접대 사건. 예? 네. 그것도 지금 억울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비 개새끼 너 억울해? 너 법원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예. 거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억울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요. 대법원이 이런 소양을, 이런 상식을 갖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정치적인 판결을 내린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내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고 당대표인 사람이 발언을 한 걸 갖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그래서 거예요. 저는 현직 판사들한테도 분명히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특별한 지위나 특별한 노동자처럼 특별한 국가 지위에 있는 것처럼 판사 전원회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무슨 1호, 2호 안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 사실은 내부에서 노조 만들자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묵사발이 됐다고 하죠. 노조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노조 안 만들고 어떻게 법원 행정처하고 대응합니까?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판사들도 이젠 정신 차려라. 단식으로 해결될 문제 아니다. 물론 단식이 소중하죠. 하려면 집단으로 하거나 아니면 집단으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싸워야지. 이건 제가 아니다. 내가 볼 땐 그래요. 저번에 사법개혁 관련해서 나오신 두 분 있었잖아요. 예.
그분들 말씀은 정답이라고 봐요. 양승태는 임기를 단 하루라도 마치지 못하고 내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 새롭게 대법원장이 임명이 될 거니 험난해요. 그렇게 해서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거니까 양승태는 임기만 채우게끔 내버려 두자 하는 것도 좀 그것도 그렇죠. 네. 이거 정권 바뀌면 다 쓸어버렸어야 돼요. 에이 그만. 네, 싹 쓸어버려 짱돌로 조사버려야지. 예. 이런 라도 원만하게 기본적인 운영은 된단 말이죠. 그런데 특수한 인간이잖아. 틀모주를 마시면 완전 돌아버리거든 사람이. 그래서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합시다. 음모주. 음모주를 마시면 보통 확 가버리거든. 뽕보다 더 강해 그게. 그래서 먹어봤어요? 먹어본 사람 알아. 그러니까 어쨌든 뽕 가는데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법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게 문제인 거라고. 그래서 즉시 저는 이게 탄핵을 할 수가 없어서 걱정인데 이건 당장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굉장히 한국 사회가 입법부가 어렵게 될 거다. 아니 운영위원장한테 지급되어지는 금액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거의 4,5천만 원 정도 그렇죠. 된다고 하니까 네. 꽤 큰 돈인데 이걸 가지고 야당에서 딱히 할 일이 없는데 특수활동비는 다 받아가고 정작 돈 쓸 데가 많은 여당 원내대표는 쪼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걸 수도 있어. 국회라는 게 여야가 어떤 개념이냐면 아젠다 갖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부의 국회가 견제하거나 때로는 서로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 자리. 근데 정태기 같은 놈, 쓰레기 같은 놈들이 청와대를 지금 감시하는데 최전선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큰 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야,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요. 운영위원장이 특수활동비가 4천에서 5천 월 나간다는 게 이게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 국회가 돈을 많이 쓰는구나. 이게 줄 이유가 없는데 월급이 나가는데 이거는 국회의원 운영위원장한테 4에서 5천만 원 준다는 얘기는 이거 지금 굉장히 저 충격적인데요. 그냥 꽁돈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보통 우리가 급여 받는 사람들 노동자들을 보면 이게 중복지급이라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아니, 세비가 아니.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4천원 아니 노동자들도 추가 근무 수당이라든지 무슨 가족 수당이라든지 무슨 수당들을 받잖아요. 직책 수당 이렇게 받으면 그게 월급을 초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월급의 몇 배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지금 운영위원 예를 들면 이런 여론이 지금 여당 대표가 하는 게 맞다는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 비꼬면은 이제 나는 제대로 된 과정을 뽑힌 사람이다 내놓을 생각 없다. 자유한국당은 두 가지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MBC하고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 갖고 어느 정도 버텨내는 힘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국회 운영위원장하고요. 국회의장하고 서로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게 있어요. 국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국회의장 쪽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면서 국회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정우택이 딱 그 길목 지키고 앉아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보통적인 국회의원,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어쨌든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면 여야든 상관없이 어쨌든 합리적으로 입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흐름은 흘러가거든요. 정우택이 이 아이가 뭐냐면 누나부대란 말이에요. 충성주도 마셨고 털모주도 마셨던 아이란 말이에요. 털모주가 뭐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아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비단 야당이 위원장을 하더라도 여당 원내대표가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 때문이라서 국회 대책비, 원내대책비라고 불리고 옛날에 홍준표가 왜 부인한테 갖다 줬다는 돈이 바로 이 돈이거든요. 지금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될 우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쑥과 마늘 먹고 지금 버티고 있다.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지금 원내에 있는 그러니까 전직 의원들은 돈이 나오는 게 10원도 없죠. 일단 예. 후원금도 못 받죠. 예. 근데 국회로 들어가면 국회의원들은 세비라는 걸 받아요. 근데 공식적인 이런 상임위원장들하고 국회 운영위원장도 상임위원장이거든요. 그 상임위원장들한테는 이런 식의 특수활동비가 나오는 거예요. 세비 플러스 지금 말씀드리면 2년이라고 하면은 이게 벌써 12억이면은 이런 돈으로 사실 이게 사람 많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고 정치거든요. 요 비용이 없는 상태로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는 쩔쩔매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이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아무한테도 검증 안 받는 돈. 그러면 정우택이는 이걸 갖고 또 음모주를 마시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니 그리고 저는 더 분개하는 게 뭐냐면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을 감시한대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정치권 이야기 좀 더 해볼게요. 전에 우리가 방송으로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운영위원장 자리, 국회 운영위원장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대통령 직선제가 만들어진 이래 국회의 운영위원장은 여당의 원내대표 또는 옛날 같으면 원내총무가 맡아왔던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급작스럽게 탄핵 국면에 탄핵이 되면서 지금 이제 그게 안 바뀌고 있는데 국회의장도 2년,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어서 국회 내에서 곳곳에 부딪히는 게요. 국회 운영위원장이 할 일이 사실은 코어 중에 코어예요. 다른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 사안마다 뭐 관련된 부처랑 다루고 그러잖아요. 국회의 모든 일정을 여기서 협의합니다. 근데 여당 대표는 그 중에 한 명일 뿐이고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인 자가 그것도 은모주님께서 앉으셔가지고 불공평하게 지금 처리한다는 거예요. 뭐 네. 국회 방송 같은 데 보면 국회 운영위원회 같은 건 생중계로 해줘요.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자들도 있지 생중계도 되지 하니까 발언권 같은 거를 너무 일방적으로 준다는 거야. 누가 봐도 편파적으로. 그러니까 우원식 대표 입장에서는 열받죠. 열받아서 이제 네.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